그 무역 관세 보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뭐 강관해서 우리 미국의 우방국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만 거기에 예외적으로 그 보복을 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십시오.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현주소, 대한민국의 이 우울한 자화상과 현주소를 우리가 정확히 인식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을 에워싸고 있는 주변 4강,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또 옆에 북한, 그 사람들 마음속에 대한민국은 모두 왕따예요, 지금. 그러니 코리아 패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코리아 패싱이 공통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국제관계는 냉혹하고 냉엄한 현실입니다. 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정책들을 피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공산군의 공격을 받아갖고 잿더미가 될 위기에 있을 때 38,000명의 미국 젊은 병사들이 이 땅에서 살아냈어요. 눈이 초롱초롱한 19세, 20세 청년 미국 군인들이 지구상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디에 붙은지도 모른 채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이 땅에서 총 맞아 죽었어요. 그렇게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차관 주고 반세기 만에 대한민국을 10대 교육국으로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우방국으로서의 최선의 역할을 해줬던 건 미국이에요. 대한민국을 미국이 국방을 지켜주는 사이에 우리가 국방비 부담을 훨씬 덜고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예. 그런 우방국을 지금 불협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런 미국 입장에서 바라보는 한국은 어떤 눈이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방카,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자 그 보좌관인 이방카가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를 구걸하다시피 얘기했지만 이방카는 오직 한마디만 했어요. 맥시멈 프레셔 외에는 방법이 없다. 지속적이고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만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풀 수 있다. 그거 이외에 미국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방카도 그 얘기를 하러 온 거예요. 예. 예. 그런데 마치 우리는 대화를 구걸하듯이, 평화를 구걸하듯이 이렇게 저 자세로만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를 원하는 자는, 평화를 원하는 자는 싸울 체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럴 용기와 의지만이 진정한 평화를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예.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자, 이방카가 올림픽 폐막식을 보고 갔습니다. 그 전에 와서 다른 경기도 봤습니다만은 이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수, 삼수해서 유치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서 준비를 했고요. 자유한국당이 또 유치하는 데 애를 썼고, 삼성 같은 기업들이 또 여러 가지 이제 애를 썼는데 결국 실리는 북한이 다 챙겨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에 동의하시는지요? 그럼요. 어차피 이 정치화된 올림픽이었음을 부인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올림픽 정신하고는 부합되지 않는 것이고, 또 많은 올림픽의 주인공들인 우리 선수들에게 불이익을 감수시키면서까지 이번 올림픽을 정치 올림픽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사실 20대, 30대 우리 젊은 세대들이 남북 단일팀을 구성한다고 하면은 그들은 당연히 박수 칠 줄 알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20대, 30대 젊은 세대들이 자발적 각성을 하고 자발적으로 이성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느냐? 그 오랜 세월 땀 흘리고 눈물로써 준비해온 우리 선수들의 기회를 왜 북한 선수들이 갑자기 박탈하느냐? 라고 제일 먼저 항변하고 문제 제기한 것은 우리의 젊은 세대, 맞습니다. 20대, 30대들이었습니다. 예. 전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을 봤습니다. 이방카 방한 일정에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해상 차단 조치라는 초강수의 독자 제재안을 내놓았습니다. 또 제재 효과가 없으면 제2단계 제재로 가는데 매우 거친 제재가 될 것이다. 지금 맥시멈
프레셔라 그랬어요. 미국은 정책을 오락가락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 한번 심사숙고해서 세운 정책은 끝까지 관철시키는 나라예요. 미국의 목표는 무엇이냐? 북한의 완전한 핵의 폐기, 그리고 verify, 검증, 그리고 마침표. 완전한 핵의 폐기와 검증까지 가야 미국의 정책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맥시멈 프레셔,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지속적으로 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정보원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 상황은 1년 전, 2년 전에 비해서 좀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노동신문을 가령 50만 부를 찍던 북한이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20만 부로 줄였어요. 그건 대단한 일이죠. 이런 일들이 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숨이 턱까지 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여정이 내려오고 김정남이 내려오고 김영철이가 내려온 김영남. 김영남, 김영남. 김영철이가 내려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통일대교에 들어넣어가지고 그 통일대교를 이용할 수 없다. 그럼 안 나와야죠. 옛날 같으면 북한은 돌아가죠. 맞습니다. 예. 근데 새길로 쥐구멍으로 개구멍으로 통해서 왜 옵니까? 급하니까 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와가지고 우리를 붙잡아서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우리가 왜 북한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애국이고 국익입니까? 아니면 반역입니까? 분명히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갑시다. 예. 여러분, 제가 뭐 항상 존경하는 우리 정진석 전 대표님이시지만 오늘 대개 저희들이 방송을 할 때는 방송 원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좀 준비할 시간을 가지시게 하는데 오늘 아시다시피 규탄 대회 때문에 저희들이 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원고 하나도 보시지 않고 이렇게 평소에 있었던 사자후를 토해내고 계십니다. 시간도 이 추운 시간에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치기 전에 더 해야죠. 하나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박수슬님 더 쳐주시죠.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우리 얘기해 봐야 됩니다. 예, 어디서나 언제나 올림픽이 있고 그러면 패럴림픽까지의 기간에는 군사 훈련이나 이렇게 군사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국제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합훈련을 마치기는 했는데 그러나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그 연합훈련에서 발휘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한미 연합훈련은 어떻게 해야 될지요? 자, 동맹이 있으면 훈련이 있는 거예요. 올림픽 때문에 패럴림픽 이후까지 한미가 연기한 것은 좋은데 지금 만일에 우리 정부는 계속 더 지연시키고 싶은 거예요. 왜? 한미 합동훈련을 재개하면 북한에 또 난리가 날 테니까 계속 북한 눈치만 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재개하겠다는 명확한 입장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 올시다. 그래서 패럴림픽이 끝나면 즉각 한미동맹은 다시 재개되고 재작동되어야 된다. 그리고 훈련도 예정된 훈련, 밀렸던 훈련 재개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전 믿어요. 북핵 문제 해결, 남북 대화랑 유리될 수 없다. 라고 한 거. 전 그 말을 믿고 싶어요. 예. 그 말에 신뢰를 주려면 바로 패럴림픽 직후에 연기되었던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즉각 재개하라. 전 그렇게 요구합니다. 네. 김정은은 지금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속내는 뭐라고 보시는지 또 우리 정부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자, 과거에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좀 해달라고 계속 먼저 맞습니다. 선창을 하고 요청을 했던 예. 나라입니다. 예. 이제까지 북한이 먼저 남북 대화, 남북 정상회담 하자고 카드를 내보인 적 있어요?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그만큼 말씀하셨지만 급한 거예요. 코너에 몰린 거예요. 숨이 턱까지 차온 거예요. 이걸 왜 구해줍니까? 우리는 미국과 공동의 목표를 차근차근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북한을 위하는 나라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입도 뻥끗 못하고 이율 배반적인 대북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제 관계 속에서 이 문제는 풀어야 된다. 북핵 미사일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인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북한 문제를 푸는 당사자가 우리 대한민국 혼자만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미국과 국제사회와 철저한 공조를 통해서 단일 대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해결책이고 해법이에요. 자꾸 대한민국 혼자 일탈하려고 그러는데 이러다가는 안보도 놓치고 경제도 놓치고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빨간불이 켜졌어요. 워닝 사인을 보내야 됩니다. 누가 합니까?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선두에 서서 그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부는 이와 함께 이상가족 상봉을 우리는 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탈북한 여종업원들을 송환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지난 국회에서 저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낙연 총리를 대상으로 대정부 질문을 했을 때 여종업원들 탈북 여종업원들을 송환하라는 요구가 있는데 거기에 응할 것이냐 그랬더니 답을 못했습니다. 시정일관 아니 자유의지에 따라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온 사람들을 송환하라? 아우지 탄광으로 보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대한민국의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우리 스스로 짓밟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도 대한민국이 10대 교육국이라고 세계 속의 세계인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의기소침하고 저자세로 굴욕적으로 나가는 우리 정부가 한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된 시간 다 됐습니다. 이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준비도 없이 이렇게 저 방송에 임해주신 안 춥습니다. 네 열이 나서 춥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민경욱의 파워토크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방송을 시작한 다음에 처음으로 이렇게 야외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영철 방한 규탄대회가 열린 이곳 청계천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정진석 의원님과 함께 시원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거 많으시죠? 김영철이 어디라고 여기를 오느냐 그런 한탄과 탄식이 있는데 저희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따질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정진석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대화를 구걸하다시피 얘기했지만 이방카는 오직 한마디만 했어요. 맥시멈 프레셔 외에는 방법이 없다. 지속적이고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만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풀 수 있다. 그거 이외에 미국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방카도 그 얘기를 하러 온 거예요. 예. 그런데 마치 우리는 대화를 구걸하듯이 평화를 구걸하듯이 이렇게 저 자세로만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를 원하는 자는 평화를 원하는 자는 싸울 체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럴 용기와 의지만이 진정한 평화를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자, 이방카가 올림픽 폐막식을 보고 갔습니다. 그 전에 와서 다른 경기도 봤습니다만은 이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수, 삼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느냐? 그 오랜 세월 땀 흘리고 눈물로써 준비해온 우리 선수들의 기회를 왜 북한 선수들이 갑자기 박탈하느냐? 라고 제일 먼저 항변하고 문제 제기한 것은 우리의 젊은 세대 맞습니다. 20대, 30대들이었습니다. 예. 전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을 봤습니다. 이방카 방한 일정에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해상 차단 조치라는 초강수의 독자 제재안을 내놓았습니다. 또 제재 효과가 없으면 제2단계 제재로 가는데 매우 거친
거친 제재가 될 것이다. 지금 맥시멈 프레셔라 그랬어요. 미국은 정책을 오락가락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 한번 심사숙고해서 세운 정책은 끝까지 관철시키는 나라예요. 미국의 목표는 무엇이냐? 북한의 완전한 핵의 폐기. 그 무역 관세 보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뭐 강관해서 우리 미국의 우방국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우리만 거기에 예외적으로 그 보복을 당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보십시오.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현주소, 대한민국의 이 우울한 자화상과 현주소를 우리가 정확히 인식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을 에워싸고 있는 주변 4강,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또 옆에 북한. 그 사람들 마음속에 대한민국은 모두 왕따예요, 지금. 그러니 코리아 패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코리아 패싱이 공통적으로 동시적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국제관계는 냉혹하고 냉엄한 현실입니다. 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정책들을 피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공산군의 공격을 해서 유치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서 준비를 했고요. 자유한국당이 또 유치하는데 애를 썼고, 삼성 같은 기업들이 또 여러 가지 이제 애를 썼는데 결국 실리는 북한이 다 챙겨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에 동의하시는지요? 그럼요. 어차피 이 정치화된 올림픽이었음을 부인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올림픽 정신하고는 부합되지 않는 것이고, 또 많은 올림픽의 주인공들인 우리 선수들에게 불이익을 감수시키면서까지 이번 올림픽을 정치 올림픽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사실 20대, 30대 우리 젊은 세대들이 남북 단일팀을 구성한다고 하면은 그들은 당연히 박수 칠 줄 알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20대, 30대 젊은 세대들이 자발적 각성을 하고 자발적으로 이성을 발휘해갖고 잿더미가 될 위기에 있을 때 3만 8천 명의 미국 젊은 병사들이 이 땅에서 산화했어요. 눈이 초롱초롱한 19세, 20세 청년 미국 군인들이 지구상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디에 붙은지도 모른 채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이 땅에서 총 맞아 죽었어요. 그렇게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차관 주고 반세기 만에 대한민국을 10대 교육국으로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우방국으로서의 최선의 역할을 해줬던 건 미국이에요. 대한민국을 미국이 국방을 지켜주는 사이에 우리가 국방비 부담을 훨씬 덜고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예. 그런 우방국을 지금 불협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런 미국 입장에서 바라보는 한국은 어떤 눈이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방카,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자 그 보좌관인 이방카가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